안녕하세요. 박진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 폭우, 폭설 등의 기후재난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이는 대기 중으로 배출된 탄소가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에 4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사업의 담당 기관과 사업 목적, 사업 내용, 지원 자격,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기소개 각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 품질평가원 이왕열 팀장입니다. 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두 사업 모두 동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들의 목적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요, 저탄소 영농 활동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직불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그 직불금을 하는 영농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좀 기여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좀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좀 다르죠? 예, 맞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인증을 받은 축산물이 생산, 유통, 소비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거쳐서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산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 직불금과 농가 인증제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정확히 말씀하신 겁니다. 네. 같은 저탄소를 위한 사업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듣기에도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서 굉장히 헷갈리시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직불금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인증제도는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어떤 사업인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야겠죠? 먼저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요, 축산 부분에서 저탄소 영농 활동, 즉 저메탄 사료를 급여를 하거나 질소 저감 사료를 급여를 할 때 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급여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예,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 농장을 대상으로 국가 인증 지정서를 7개 중에 하나 이상 취득한 농장에 대해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서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받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는 해당 농장이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유예합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선정 시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인증을 부여한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해당 사업에 지원을 해야 될 텐데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누가 지원을 할 수 있죠? 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요, 일단 저희 축산업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축산업 허가증을 갖고 계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이면은 저희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축종 같은 경우는 한유구, 젖소, 돼지, 산란계까지 포함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까다롭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청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국가인증 지정서 7가지 중에 1가지 이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동안 일정 두수의 출하 실적을 보유한 농장이 인증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종은 한우 거세, 그다음에 젖소, 돼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요건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듣던 대로 뭔가 자격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알려주시면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가지 국가 인증 혹은 지정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기축산물, 두 번째 무항생제 축산물, 세 번째 HACCP 해썹이라고 하죠. 네 번째 깨끗한 농장, 총 7가지 국가 인증 혹은 지정서 중에 1가지 이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 출하 실적을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해당 축종의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 탄소 감축 기술을 또 농장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 조건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종 결과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농장이 인증 대상 농장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전 인증 혹은 지정을 받은 관리기관 등의 이행 점검 결과나 혹은 인증,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않으셔야 되고요. 출하 실적 산정 기준 연도는 저희가 모집할 당시 기준 연도에 대한 기간을 명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육두수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는 농가 중 평가를 통해서 일정 점수를 받아야 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 두 사업을 혹시 같이 신청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혼돈이 좀 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직불금 사업하고 인증제는 별개의 이제 독립적인 사업이고요. 하지만 이제 동시에 만약에 추진을 하시면 일부 이제 혜택을 좀 받으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불금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탄소 영농 활동에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이제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먼저 사료 부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한유구에 이제 저메탄 사료를 급여를 하면 한 마리당 연간 25,000원을 지급을 하고요. 젖소 같은 경우도 한 마리당 연간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질소저감 사료를 급여를 합니다. 그래서 질소저감 사료를 급여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돼지 한 마리당 연간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25년도부터는 저희가 사료 급여뿐만이 아니고 분뇨 처리 개선 파트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 교반이라든지 그 강제 송풍하는 경우에 저희가 직불금을 드리는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료의 경우 이 활동비는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를 급여한 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직불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신청을 하시고 그 자격 요건에 맞는 영농 활동을 이행을 하시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선 신청, 후 이행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럼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지정을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 쪽에서는 해당 인증 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유통과 판로 확대, 이를테면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처 지원부터 또 지원 사업 우대까지 축산 농가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지원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살펴봐야겠죠. 이번에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그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분께서 서류를 이제 갖춰서 이제 그 지자체 담당 부서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담당 부서는 보통 저희가 축산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거기 가셔서 뭐 서류라든지 이런 걸 좀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서류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네, 그 사업 신청서는 당연히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감액 기준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축산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앞서 그 허가증하고 감액 기준 동의서 같은 경우는 그 담당 축산과를 가셔서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축산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축산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요, 그 시장 군수가 발급한 허가증 사본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가증 사본 외에도 가축 재해보험증권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요, 그 부분급여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급여를 신청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축사시설 또는 급여시설이 이제 분리된 축사 사진이나 도면도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청 방법과 또 신청 서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각 축종별로 신청서와 그다음에 신청에 필요한 증명 서류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를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7가지 국가 지정 인증서 중에 1가지 이상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을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서 저희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구비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신청서가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각 축종에 따른 농장의 사육 현황 보고서, 그리고 농식품부 국가 인증 및 지정서 이외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 농업 경영체 등록증, 그다음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증이 필요하고요. 이외에 개별 농장에서 각 농장주 분들이 탄소 감축 기술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근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탄소 감축 기술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요. 뭔가 좀 거창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생각만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그다음에 사료 첨가물, 그 외에 개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노하우를 이렇게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사진이나 구매 영수증 혹은 계약서 등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2가지 사업,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혜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도 동참할 수 있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